안녕하세요 여러분. 평곡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온라인 수업 3차 시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에서 작은 소단원이죠.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 단원을 쭉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일본의 침략 의도가 담겨있는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고요. 이 조약의 뒤를 이어서 맺어진 또 다른 불평등 조약들에 대해서 배웠죠. 조일수호, 조규브로, 조일통상장정 같은 경제적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여러가지 부속 조약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비록 불평등한 조약이었지만요. 이 조약들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조선은 서양 세력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들과의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는 외교 정책을 벗어나서 서양 혹은 서양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외교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최초로 이 외교 정책에 따라 조약을 맺게 된 나라가요, 바로 미국이란 나라였습니다. 왜 조선이 미국을 첫 조약 상대로 선택을 했느냐? 당시에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됐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황준헌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우리 조선 지식인들에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즉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하고 일본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책이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조선은 미국과 첫 조약을 맺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조약을 맺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긴 했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청나라의 알선을 통해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청나라가 조선한테 미국을 소개시켜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짐작이 되지만 일단 당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조선에 자신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여기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연해주를 가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조선의 통상수교를 요구해왔던 러시아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도 할 겸 그리고 미국 소개시켜주면서 자기들이 좀 조선아 우리밖에 없지 이런 영향력도 보여줄 겸 그런 다양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과의 조약 내용,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조약 내용을 보면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 조선의 관리들이 불평등한 조약을 맺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맺어졌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 5년 남짓한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조선의 관리들도 이게 정말 불공평한 조약이구나. 우리가 이런 불공평한 조약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제1조의 내용을 보면요. 조선과 미국 인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필수 상조하여 잘 조처한다. 즉 서로 도와준다. 라는 내용을 제1조에 넣어두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동맹국이 서로를 도와준다. 라는 내용을 거, 중, 조정,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조선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국력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대적 조약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공평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4조에 보면은 미합중국 국민이 조선에서 죄를 범하더라도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하겠다. 치외 법권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고요. 제5조에 보면은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과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야,
드디어 우리 조선인들이 이 관세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일본과의 불공평한 조약을 통해서. 당시 우리나라의 이 관리들,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넋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제1조와 제5조의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14조에 보면요. 강화도 조약에 없던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조선이 어느 때든지 여느 국가에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 상인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죠?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조약을 최혜국 대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었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가 등장을 했다. 그럼 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리하지 않도록 저 나라에게 주었던 유리한 조건을 나에게도 부여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내용이고 굉장히 우리 조선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몰랐던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을 가지고 올지 당시의 조선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조항들 때문에 조선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조민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조선 정부는 이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미국 정부에 보답하는 의미의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들을 보빙사절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시 조선에서 내노라 하는 지체 높은 신분의 인물들과 뛰어난 지식인들, 굉장히 젊은 촉망받는 지식인들을 이제 꾸려가지고 보내게 돼요. 자, 그런데 조선 안에서는 뛰어난 지식인이고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로 이제 주목을 받던 인물들이 이 초가집 가득한 한양 거리를 떠나가지고요. 지구 한 바퀴를, 반 바퀴를 돌고 돌아서 미국이란 나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구 반 바퀴를 돌고 돌아서 도착한 미국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초가집으로 가득한 이런 상황일 때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10여 층이 넘는 높은 빌딩들이 뉴욕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이 빌딩들마다 에디슨이 개발한 전구가 어두운 밤을 아주 찬란하게 빛내고 있고 드넓은 미국 대륙을 기차가 폭풍과 같은 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이 보빙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그때 마침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 무슨 방문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이동을 하던데 선생님은 진짜 궁금해요. 야, 조선에서 1882년대 조선에서 살았던 지식인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봤을 때 그 느낌, 그 사람들의 생각, 어떤 것들이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충격의 도가니였겠죠. 당시 뉴욕 신문사들 이제 신문을 보면은 이때 미국을 방문했던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조선인들의 방문이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보빙사절단의 인물들 대부분이 조선에서 나중에 반역자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선 내부에서는 저분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삭제되고 없어요. 반면에 미국에는 이제 당시 사람들의 미국을 방문한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기록이 신문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조선 사절단을 보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우리 조선인들은
대통령, 뭐 국민의 대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을 미국의 왕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왕에 대한 예절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신문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보빙사절단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요. 우리 조선은 우리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우리가 정말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양의 문화를 수용하여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개화 정책은 길게 보면은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실학의 일종이죠. 북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고요. 이 북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1860년대 통상개화론자들, 이들의 영향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바로 이 통상개화론자들에게 여러 가지 개화와 관련된 지식을 배운 제자들로 구성된 것이 개화파라는 단체입니다. 이 개화파라는 사람들이 1880년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조선 정부의 핵심 관료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지도를 잠깐 보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일단은 근대화 정책을 펼치는, 근대화 개혁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던 근대화 정책,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나라들을 먼저 방문을 하고 견학을 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요. 일본에는 수신사라고 하는 시찰단을 파견하게 돼요. 총 3차를 파견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1차 수신사와 2차 수신사를 배우게 될 거고요. 1차 수신사는 일본의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이제 견학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일본이 저런 변화를 겪었더라. 요 정도에서 끝나고요. 2차 수신사는 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어요. 1880년이 되니까 우리 조선 정부도 깨닫게 된 겁니다.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조선에게 불평등한 조약이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2차 수신사는 이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당시 사절단 일행이 가져왔던 이제 책이 황준헌의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유포가 되면서 우리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방금 앞장에서 공부를 했고요. 1881년도에는 박정양을 포함한 62명의 사절단을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게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굉장히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일본에 대한 불만과 증오심이 굉장히 높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조사시찰단의 경우에는 대놓고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암행어사 일행으로 위장을 해서 일본에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881년 같은 해에는요. 김윤식을 대표로 청나라에 파견된 영선사라는 일행 사절단이 이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견학을 하고요. 양무운동을 통해서 청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각종 근대적인 무기의 제조법, 그리고 근대적 군대 훈련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나라에 돈이 없고 그 유학생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학비를 지원을 못 해줘요. 사실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부를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서 우리 조선에서도요, 이제 근대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 기기창이라는 것이 설립되는 이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1883년도에는 우리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미국과의 수교에 대한 담례로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여러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근대적인 개혁과 근대적인 시설들을 견학하게 된 우린 조선 정부는
본격적으로 근대적 시설들, 근대적인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바꿔가는 개혁들이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1880년도에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외울 방법이 없네요. 그냥 외우세요. 예.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 한 100번쯤 따라하다 보면 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81년도에는요. 서양의 근대식 무기로 무장된 최초의 신식 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을 별기군, 특별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라고 불렀고요. 생김새가 좀 요즘이랑 다르죠. 이게 조선의 전통적인 군인의 복장과 이 서양식 근대 무기를 조합하다 보니까 지금 보기에는 조금 안 어울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촉망받는 인재들로 구성된 아주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많이 받는 그런 군대였다고 하네요. 이 군대는 일본인 교관의 지휘 아래 이 근대식 군사훈련법에 따라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한테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종래에 있던 군인들의 불만이 폭증을 하면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활발히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우리 조선 정부였는데 이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개화, 즉 근대적 개혁, 이게 쌤이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걸 빠뜨렸는데 개화라는 게 꽃이 피어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있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이 서양의 근대식 문물, 근대식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꽁꽁 문을 닫고 있던 우리 조선이 그 문을 개방하고 서양식 무기, 서양식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꽃이 피어오르듯이 활짝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대식 개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근대적 개혁의 방법과 이 노선을 놓고 개화파가 분열되게 되었으니 한쪽을 급진개화파, 또 한쪽을 온건개화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가 어떤 식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급진개화파는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등 이 주로 젊고 개화에 대한 이 열망이 굉장히 많은 그런 관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요, 서양의 기술과 사상까지 수용을 하는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급진개화파라고 부르고요.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청에 대한 4대 관계를 끝날 때가 됐다. 청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탈피하자.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온건개화파는요. 김홍집, 김윤식, 어윤증 등의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관리들은 중견관리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되고 경험도 풍부하고 나이도 지긋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방향도 조금은 온건하게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여서 쓰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온건개화파죠. 청나라와는 전통적인 사대관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똑같이 근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굉장히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들 간의 대립이 이 조선 정부에 큰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요.
지난 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학습활동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멈추고 복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문제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은 어떤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개항을 요구했죠? 구실로 오타 생겼네요. 구실이에요. 네, 운요호 사건이고요. 자, 강화도 조약 중 치해 법권을 규정했던 불평등 조항은 한번 찾아보세요. 몇 조예요? 10조입니다. 자, 조일수호 조교 부록에는 일본인의 자유로운 국내 여행을 허가하였다.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X입니다. 일본인이 아니고요. 일본 외교관에 한하여 자유로운 국내 여행을 허가하였다는 점. 조선이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개방하게 된 항구는 부산, 원산, 인천인데 두 개가 빠졌어요. 부산, 원산, 인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조항은 강화도 조약 1조였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조선이 서구열강 중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 영향을 받았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무관세, 영사재판권, 최혜국대우, 여기서 얘기하는 영사재판권은 치외 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불평등조약이 맞죠. 물론 미안해요 여러분들, 요거 X입니다. 선생님이 만들다가 실수했어요. 무관세가 아니고요. 관세조항은 들어갑니다. 관세조항이 들어간 X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 O 아닙니다. X예요. 자, 미국은 조약 체결에 대한 담례로 우리나라의 보빙사라 불린 사절단을 파견 안 했어요. 우리가 갔어요. 보빙사절단이란 이름으로요. 자, 정리할게요. 미국 X, X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갈게요. 마지막 문제들이에요. 통상계화론은 18세기에 북학의 사상을 계승했고요. 통상계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은 정부의 개화 정책에 참여하면서 개화파를 형성하고요. 1880년대에 설치한 개화 업무 총괄기구의 명칭은 이름이 어렵다고 했죠. 100번씩 되뇌라고 했죠.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관청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긴 호흡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조선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이 빗장을 깨고 제국주의 열광들과 교류를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평 조약으로 이제 고통도 겪고 그 고통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지식인들이 우리의 관리들이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했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한 뒤에 선생님과 마주하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